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이 홍천군 의회를 통과하면서 발전소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구 안대리 헬기 부대가 창설되면서 군과 민이 합동으로 헬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확인된다 해도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부지인 중도에 1,700억 원을 들여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건립됩니다. 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전체 입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이 홍천군 의회를 통과해 발전소 유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수몰 예정마을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 결정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군 의회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은 전체 찬성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수발전은 산 위와 산 밑에 댐을 만들고 댐에 담은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건설되면 물에 잠기는 마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의결에 앞서 허피롱 홍천군수는 홍천군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건설 사업비가 1조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유발 효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군의회 의원들은 반대 주민들을 의식한 듯 의회 문을 걸어 잠그고 비공개 토론을 거쳐 유치 신청에 찬성했습니다. 피해를 보시는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서로 상생을 하면서 하지만 집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왜 여기를 떠나요? 못 떠나죠. 앞으로 계속 이제 반대. 네, 반대할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우리 반대. 이제 공사하면은 덤프자 들어다니면은 가 들어놓을 거 길에 들어놓을 거예요. 반대 주민들은 홍천군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홍천군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을 찾아 유치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홍천군을 포함한 7곳이 예비 후보지입니다.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는 다음 달 말쯤 결정됩니다. 이제 홍천의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의 운명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양구 안대리에 헬기 부대가 창설돼 이번 주 헬기 소음 측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데이터로 입증하려는 작업인데 피해가 확인된다 해도 보상이나 부대 이전은 쉽지 않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 양구읍에 창설된 안대리 헬기 부대. 2021년까지 수리온 헬기 18대를 보유한 한 개 대대가 창설됩니다. 벌써 헬기 6대가 배치됐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 측정을 요구하자 국방부와 양구군 의회가 각각 선정한 업체가 이번 한 주 동안 현지 측정에 나섰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헬기가 지날 때 70에서 80데시벨, 집안에서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65데시벨을 웃돕니다. 육군은 주민들에게 소음 최소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헬기 계류장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항로를 양구 도심에서 벗어난 산지 위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드린다는 겁니다. 이 항로, 이 대수 이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최고 책임자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 피해를 주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여기 오셔야 합의점을 찾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지금 저 높이부터 쇼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 쇼. 소음 측정은 방음벽을 설치한 뒤인 오는 7월에 다시 실시해 올해 안에 평균값을 내기로 했습니다.
금방 났다 없어지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이걸 해봐서 평균값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득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지만 소음 측정값이 나와도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용 헬기 소음에 대한 기준과 보상 방안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부대 소음 피해 기준과 보상 의무를 명시한 군소음법은 지난 3월에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 원주에서 이 제도로 신상이 공개된 50대가 이웃 어린이를 추행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A씨 가족은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4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생과 함께 놀던 초등학생 딸아이에게 50대 남성이 접근해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는 등 추행을 시도한 겁니다. 놀란 아이가 집으로 도망쳐왔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애견마도 그렇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용의자 B씨는 이틀 뒤에도 다른 초등학생에게 지갑에 있는 현금을 보여주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아파트와 근처 초등학교에 순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B씨의 신상은 우편을 통해 인근 가정에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상 공개 우편에는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와 신체 정보, 범죄 사실 등이 기록돼 있지만 그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범행을 예방할지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7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3%가 신상정보 우편이 경각심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이제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8월 정도나 9월부터는 저희가 개선된 우편고지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도 생길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생명, 협동운동에 헌신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타계한 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행사가 원주 곳곳에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의 수료불경.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소탈함과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서체가 특징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난 그림에서는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민중에 대한 애정이 드러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살아생전 작품들입니다. 유신 독재에 맞서 지학순주교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신협과 한살림을 만드는 등 생명협동운동에 불을 지핀 장일순 선생이 서거한 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좁쌀 한 알에도 우주가 있다는 그의 생명 존중 사상은 무한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서민과 농민들을 위해 조직한 신협과 한살림은 원주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 생각, 사상이 두루 퍼져나가서 선생님이 남기신 책도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년에 한 15,000명 이상이 찾아오셔요. 장일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전시는 물론 평전 출판 기념회, 교육 포럼, 추모 강연회, 무의당 길걷기 등 기념 행사가 다음 달까지 원주에서 풍성하게 열립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 화천이 31.8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1.8도, 홍천 30.5도, 춘천 30.4도, 양구 29.8도, 철원 29도, 인제 28.3도를 기록하며 무더웠습니다.
춘천 기상대는 모레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부지인 중도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는 1,701억 원을 들여 77,500제곱미터 터에 49,95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10,000명이 동시에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회의 승인을 받고 2020년 3월까지 예비 타당성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고교 입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비용 분담 등의 문제를 심의한 끝에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아직 강원도와 도교육청, 시군 간의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례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시군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2021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강원도가 신청한 2021 대회 남북 공동 개최 안건을 남북 미합의,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강원도는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2021 국제 청소년 동계대회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강원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각가 권진규 유족이 춘천 권진규 미술관 운영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진규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권진규 유족 대표가 권진규 미술관을 운영하는 대일광업을 상대로 낸 미술품 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등 가처분을 지난 13일 춘천지법 민사 7부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일광업이 양도받은 미술품 718점에 대한 처분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되고 권진규 미술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금지됩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지난 3월 보도한 사슴 농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슴 도축 행위를 일삼은 춘천 노숙인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숙인 보호시설 법인과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 없이 지난 10여 년간 사슴 농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축을 하고 녹용 등 건강식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대 로스쿨의 적자 규모가 전국 14개 로스쿨 중 3번째로 컸습니다. 교육부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로스쿨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로스쿨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적자액은 53억 원으로 자료를 제출한 전국 14개 로스쿨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대는 이 기간 등록금 수입이 57억 원이었지만 교원 인건비가 110억 원 들었습니다. 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인하대로 124억 원이었고 건국대가 1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정무직인 경제부지사의 인사청문회를 추진합니다. 현재 강원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강원도립대 총장과 강원연구원장, 한국여성수령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6명입니다. 그러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은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해서 인사청문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강원도의회는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무직인 경제부지사를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진 주말 야시장을 곳곳에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 강릉 단호 누리 야시장, 양구 배꼽 야시장, 정선 아리랑 야시장이 개장식을 시작으로 동절기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운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